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 고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수도권에 사는 청취자분들께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15 걸려오는 전화가 청취율 전화 조사일 수도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21일까지는 받아주셔서 BBS 금태섭의 아침 저널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금태섭의 아침 저널은 어느 방송국의 프로그램일까요? 1번 ABC 날씨방송, 2번 BBB 봄비 방송, 3번 BBS 불교방송. 지금부터 문자번호 샵 2842로 남겨주시면 7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부에서는 정답자 7분 공개합니다. 자, 금태섭의 아침 저널 매주 목요일 2부 정치권 이슈 집중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마디씩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여기 그래도 꽤 출연을 했었어가지고 굉장히 좀 오랜만에 와서 반갑기도 한 마음입니다. 네, 저는 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 옆방이 김재섭 의원인데 김재섭 의원하고 박성민 전 최고랑 나왔던 프로그램을 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꼭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격주로 한 번씩 한다고 그래가지고 매우 반가운 마음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생산적인 토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윤 전 대통령 구속 족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습니다.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수사의 필요성 부족 등을 근거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네, 뭐 사실 적반하장식의 주장이죠. 왜냐하면 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거라는 거는 사실 좀 예견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뭐 체포적부심도 신청했었고 뭐 구속적부심 이번에도 또 신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든 이 사법 절차를 회방을 놓고 이 사법 절차가 본인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윤 전 대통령이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번에 재구속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증거인멸의 혐의가 굉장히 짙어서인 거거든요. 네. 그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는 지시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이었던 거고 그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 핵심 피의자 주요 공범들에게 같이 입회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고 그 핵심 그 공범들이 따로 들어가서 진술했을 때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윤 전 대통령에 의한 조직적인 어떤 뭐 회유라든지 협박 혹은 뭐 증거인멸 이런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재구속이 된 거라서 저는 이런 주장을 아무리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같은 생각이세요? 네. 솔직하시네요. 네. 석방은 어렵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석방 기대보다는 이제 강제 구인을 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검사 출신답게 법이 허용하는 방어 수단을 모두 다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수사기관 조사 불응도 하고 재판 불출석도 하시고 그 수사랑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기도 했는데 조금 좀 아쉽죠. 매우 아쉽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렇습니다. 시각이 안 좋잖아요. 매우 따가운데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도 있고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진 후보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격 없는 후보자들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낭만은 없다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분도 인사청문회 쭉 지켜보셨는데 가장 눈여겨본 인사청문회 장면 좀 있으세요? 이번에 뭐 의원님 먼저 하시죠. 네, 저도 어제까지 인사청문회 하다가 왔는데요. 네,
뭐 워낙 여론에서 뜨거운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 인사청문회 키워드는 저는 직장 내 갑질이라고 봅니다. 직장 내 네. 괴롭힘이라고 보고 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분 다 직장 내 갑질로 좀 뭐 그런 사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워낙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강선우 후보자의 낙마를 그러니까 요청하는 그 시민단체, 여성단체, 참여연대 그리고 어제는 민주당 전직 보좌진 협회 회장단까지도 뭐 성명문을 내고 입장문을 내고 그 낙마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그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주요 부서잖아요. 거기서도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민주당 보좌진들이 요청을 해와요.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하신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좀 해주시라. 왜냐하면 민주당 보좌진들도 의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언들을 드렸고 실제로 위계를 이용해서 밑에 사람한테 업무 외 일을 시키는 게 직장 내 괴롭힘 맞냐라고 해서 장관은 맞다라고 했고, 근데 강선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서로 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돌려가시긴 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논란이 있는 두 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저는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예외를 두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여론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당 측에서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인사청문회 이제 채택해야 될 후보자들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 차원에서 약간 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여론을 좀 파악해 주시길 바라는데 지금 정부가 제일 잘 나갈 때 아닙니까? 제일 잘 나갈 때 너무 버티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화살로 돌아온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잘 좀 좀 내각도 안정을 찾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최고위원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일단 저도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봤고요. 사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좀 청문회에서 아무래도 주목을 받았던 이 두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떤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김용은 고용노동부 장관 네.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고 월요일엔 배경은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중단됐다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여야 정당의 자세가 좀 달라 보이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근데 이게 저는 일단 김영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뜬금없이 계속 색깔론을 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뭐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사실 왜 물어야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부 어떻게 보면 현장 출신의 이제 장관이 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의 의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본인의 생각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그 국정 운영에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약간 색출하듯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을 덧입히듯이 계속 그런 색깔론적 공세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보기 불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문성과 정책적인 어떤 그런 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라 그냥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거 맞아? 그럼 그때 왜 그건 뭐 조문은 왜 간다 그랬어? 뭐 이런 김정일 씨 조문 왜 간다 그랬어? 이런 느낌의 얘기가 계속 있어가지고 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뭐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뜬금없이 이제 뭐 최민희 위원장 독재 아웃 뭐 이런 팻말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죠. 팻말이 양쪽이 다.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 뭐 여야가 싸우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좀 내용이 부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의원님 어제 똑같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색깔론을 들고 오셨는데 실은 전 노동부 장관이 김문수 할 때도 그냥 역사관 하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노동 이슈랑 역사관이랑 뭔 상관이냐 하면서 그때도 한번 여러 차례 파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분한테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셨고 최근에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간첩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민주노총이 지금
작년까지도 뭐를 하냐면 통일 골든벨을 하는데 통일 골든벨 안에 내용들이 반미 성향의 질문들, 친북 성향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아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과연 그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국무위원들은 안보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 통일 골든벨 내용 보면은 미국은 수탈 경제를 하는 국가인데 그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럼 우리의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 노동은 산업이랑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초반에 그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의 주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김영호 후보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다. 그 생각할 시간에 잠시 정회를 요청드렸는데 정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야당은 야당대로, 아니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청문을 진행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의 조치로 저희는 나왔던 거고요. 오후에 들어가서 다시 여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하셨냐라고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위협하는 주적에 대한 정의를 대한민국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본인은 말씀하셨고 그럼 대한민국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제 결국은 김정은이 작년에 대한민국은 주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기사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은 주적이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주적 논란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정책 질의로 들어갔죠. 정책 질의를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부 네. 장관 후보자로서는 잘 하시겠죠. 뭐 현장 경험이 그 너무 현장 많으시니까. 경험이 있어서 네. 근데 이제 현장 경험으로 굉장히 한번 의욕이 넘치시더라고요. 한번 기대해 보죠. 뭐. 네, 의욕이 넘치셔서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주적 부분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넘치는 의욕으로 노동자를 네. 잘 살펴주십사 요청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네. 양쪽 다 일리가 있으니 얘기시고요. 잘 하시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어제 그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뭐 청문회가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긴 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는 거는 사실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뭐 오타가 같고 뭐 잘못된 비문이 같고 이런 거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뭐 부인을 하셨다라고 해도 납득하기는 어려운 해명이다.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이제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좀 더 해명을 더 잘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부인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우려됐던 부분은 사실은 뭐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좀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뭐 초중고 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뭐 당황하셔서 답변을 잘 못하셨던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긴장하시고 이러면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저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우리 불교에는 방아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을 땐 딱 내려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논문 표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좀 생각하고. 그렇죠. 그 제자들이 실은 그 밑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 거고 강선우 후보자 케이스도 똑같은 거예요. 네. 의뢰 위치에 있던 제자도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의뢰 위치거든요. 그런 네.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는 네. 결단이 그런 게 있어야 좀 우리 공동체가 좀 잘 되지 않을까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두 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눈여겨본 장관 후보자 있으세요? 저는 그 환경부 장관 후보자 참 괜찮으실 것 같은데. 예, 눈여겨본 뭐 후보자 계십니까? 저희 이제 환경노동위에서 예. 또 아주 괜찮은 분인데. 오랫동안 환경운동 하셨던 분이라서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환경 정책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좀 저희 계속 의아했던 점이 뭐였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후에너지부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 청문회인데 환경의 메인 이슈였던 얘기보다는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건 철학이었던 말이죠. 네. 아니 근데 저희 그 이번에 인사청문 그 장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된 김정관 후보도 기재부 출신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해상풍력, 원자력, 가스까지 한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면 산업통상 장관 후보를 에너지 전문가로 앉혀두고 그럼 기후 에너지를 하면 그럼 이분은 에너지 전문가신가? 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면서도 이거 인사청문회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러면서도 결국 환경으로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물, 대기, 뭐 토양 이런 주요하게 진짜 규제를 해서 그 시민들의 환경권을 지켜줘야 되는 그 이슈에 대한 질문보다는 재생에너지, 원전, 기후 뭐 이런 쪽에 질문들이 더 많아서 하는 우리도 좀 약간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워낙 이제 그 분야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의원 활동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하셨고 오히려 질의하는 것보다 답변 내용이 더 길었습니다. 네, 네. 아니 잘 하실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중도적인 입장에서. 네, 이제 예전에 했던 발언들과 좀 다르게 상당히 많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인 철학에 맞춰가지고 많이 바꾸셨어요. 저희는 그 지점을 질문 드렸는데 그 바꾸신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 하셨고 바꾸신 그 입장대로만 잘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최고위원님 뭐 눈여겨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뭐 하나하나 다 눈여겨봤는데 예.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좀 적합한 후보자들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봤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뭐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다른 청문회에 비해서 쟁점도 좀 적고 뭐 정책적인 질의가 많이 오갔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법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 지금 뭐 논란과 의혹이 있는 상임위 외에는 또 나름 이제 정책적인 얘기들이 꽤 오가는 상황이라서 다른 상임위들도 챙겨 보시면 좀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윤 어게인 주축 행사에 국민의힘 네. 지도부가 참석한 것을 두고 파장이 큽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에선 당을 내란 정당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생각인가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죠. 그 김소희 의원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셨어요? 지도부가 어떻게 저길 가셨지? 저는 실은 이런 행사가 있는지 실은 잘 몰랐고요. 네. 이름 리셋 코리아 자체가 약간 저쪽 그 느낌이 나가지고 이런 게 있었나 보는데 신문 기사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근데 또 지도부가 총출동하셨더라고요. 근데 지도부의 변명이 조금 구차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의원들 세미나 토론회는 지도부가 많이 참석을 하는데 그것도 성격에 따라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 리셋 코리아 그거는 실은 우리가 지금 저쪽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구구정당의 이미지를 너무 현격하게 드러낸 그런 행사에 굳이 당 지도부가 가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아쉬웠죠. 그 지금 국민의힘 뼈를 깎는 그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혁신을 네. 하시긴 하실 거죠? 그러니까 혁신을 하지 않으면 저희 지지율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행사를 왜 하셨을까 하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강성 지지층이라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강성 지지층이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생각들로 하셨을까 하는 저도 솔직히 이제 왜 하셨는지를 직접 그러실 물어보진 수도 않았으니까. 있겠죠. 네, 그러실 근데 수도 저희가 있겠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단합해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네. 잘 되셔야 이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너무 저희가 좋을 이제 것 야당이 같습니다. 잘 돼야지 여당도 건강해지는데,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저희 자체 혁신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뭐. 답을 명확하게 다 의원들께서는 아시고 계세요. 인적 쇄신인데 그거에 네. 대한 칼을 누가 들지, 누가 스스로 할지 그 부분이 이제 속도감 있게 안 되니까 그게 네. 매우 아쉽죠. 지금 뭐 민생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야가 서로 다 잘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위원님? 근데 사실 이거를 뭐 전한길 씨가 이제 왔다고 하잖아요. 와가지고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못 지킨 게 이제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을 주창하고 간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참석을 했다라고 하고 그분이 오는 줄 몰랐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셨다곤 하지만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고, 왜냐하면 뭐 누가 오는지 정도는 뭐 만약에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의원실에 고지가 갈 거거든요. 뭐 의원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쇄신과 혁신을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냥 극우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기 들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의원님처럼 이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네, 주축이 네. 되면 좋겠지만 네. 이렇게 뭐 이 토론회를 뭐 주최하신 분이나 뭐 여러 몇몇 의원들 중에 혹여라도 어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 세력을 어떻게든 좀 끌어모아서 보수를 존속시키려고 라고 한다면 이제 보수가 좀 건강한 길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토론회가 여러 의미로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다음에 어떤 길로 갈 거냐 이걸 이제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혁신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싸우기만 하고, 근데 그중에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좋은 신호는 아닌 거죠. 네, 긍정적으로 한번 봐보죠. 뭐 여야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후보자인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이 당심 사로잡기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들께서는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너무 팽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저도 예. 내부 사정을 보니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왜냐면 어떻게 보면 뭐 여론조사의 지표상으로는 특정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직표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분이 강세인 거 아닌가 이런 네,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진짜 그 결전의 날이 되어봐야 알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워낙에 두 분 다 뭐 캐릭터나 인지도 다 확실하시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 대통령과 합을 맞추셨던 경험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뭐 색채 뭐 혹은 뭐 계파 이런 걸로 가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당원들께서 조금 더 선택을 신중하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소희 의원님, 국민의힘도 뭐 당대표 어떻게 좀. 근데 저희는 아직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이 안 되는데 전당대회 날짜를 가지고도 또 이제 뭐 더 빨리 해야 된다, 아예 늦춰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고, 또 저희가 또 중간에 또 어정쩡하게 또 혁신위가 또 생겨가지고 윤희숙 위원장이 지금 또 어제 또 인적 쇄신 발표도 하시고 지금 좀 뭐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네. 저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 그 전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혁신안을 안 받고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혁신위원장을 새로 뽑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당대회를 빨리 혁신적으로 하는 게 그게 더 정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혁신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런 기치를 내거는 후보자들이 좀 나왔으면 하고, 지금 현재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 안철수, 조경태 의원님이시고 출마 선언하셨고,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이제 대선 경선에 나갔던 이제 김문수,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긴 하는데, 저는 대선을 졌잖아요. 대선을 졌기 때문에 거기 대선 경선에 나가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원래 기본이죠, 네, 사실. 안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 안 나오시고,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님은 계엄 정국에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혁신을 하시겠다고 어떤 메시지를 내시느냐에 따라서 이번에도 당원들한테 좀 기대를 하면서, 그리고 여론과 함께 어떤 분을 밀어줄지, 그렇게 혁신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생산적인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끝으로 잠깐 몇 초라도 마무리 멘트, 너무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멘트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 국민의힘 몇 달 안 남았지만 잘 지켜봐 주시고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더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결국은 당원들이 당을 살리니까. 저는 일단 청문회 전국에서 굉장히 좀
정신없이 지나왔는데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들이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지켜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